박수를 쳐야 되는데 박수를 칠 수가 없네요. 네, 오늘은 저희 콘도 퍼실리티 소개 드리고요. 콘도 퍼실리티 소개 드리면서 뭐 말레이시아에서 직구할 때 제 나름대로 세웠던 기준들, 직구하는 기준, 이런 것들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그럼 가보시죠. 출발. 안녕하세요, 진입니다. 네, 한국에서 살 때 직구하는 기준은 뭐 딱 한 가지였어요. 제가 뭐 길에서 시간 낭비하는 걸 워낙 싫어해서 항상 집 가까운 곳에 있는, 집 가까운 곳이 회사 가까운 곳에 뭐 제가 살 수 있는 규모에, 그러니까 제 경제 규모에 맞는 뭐 그런 집을 선택해서 살았었어요. 말레이시아에 오고 나서 여기 온 주 목적은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게 제일 큰 목적이니까 아이들 학교 가까운 곳에 집을 잡으려고 했었는데요. 말레이시아 국제학교들의 특징인지 몰라도 이 주변에 좀 외국인들이 살만한 그런 주거시설이 좀 별로 없더라고요. 뭐 학교가 아무래도 돈을 좀 아끼려고 조금 이렇게 후미진 곳으로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마음에 드는 학교를 먼저 찾고 나니까 직구하는데 고민이 너무 커지더라고요. 뭐 직구하는 동안 생각했었던 저 나름대로의 기준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. 물론 뭐 말레이시아에 들어오기 전에 한국에서도 나름대로 이것저것 기준을 정해서 뭐 거기에 맞는 뭐 그런 집을 구하려고 좀 노력을 했었는데요. 이 실제 말레이시아에 들어와서 보니까 다시 생각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뭐 그냥 구글 지도만 보고 생각한 거랑은 차이가 너무 크더라고요. 그리고 당연히 이번 영상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저의 완전히 주관적인 생각입니다. 뭐 각자의 성격이나 뭐 상황에 따라서 물론 주거지 선택하는 기준은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. 뭐 그냥 제가 오늘 뭐 최대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요. 뭐 오시기 전에 한번 고민하는데 집과 주거지 구하는 고민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말레이시아의 주거지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. 그냥 주택으로 되어 있는 집인데 뭐 말레이시아에서는 대부분 같은 이런 주택들이 쭈루루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링크드 하우스라고 하더라고요. 그런 주택들이 있고 한국의 뭐 아파트나 주상복합 이런 것과 비슷한 콘도미니엄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는 크게 두 가지, 뭐 링크드 하우스 아니면 콘도미니엄, 이렇게 뭐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굉장히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종류가 굉장히 많지만 일단 이 두 가지 중에 먼저 선택을 하셔야 돼요. 뭐 저는 한국에서도 계속 아주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만 주택에 살았었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아파트에 살았었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주택에 살 자신은 좀 별로 없었어요.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도 콘도미니엄으로만 계속 뭐 집도 보고 지금도 콘도미니엄에 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콘도미니엄 장단점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장단점입니다. 뭐 최대한 객관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. 네, 이게 제가 그린 그림이 있는데요. 좀 제가 글씨를 엄청 못 쓰죠. 그래도 그냥 이해하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. 콘도미니엄의 장점에 대해서 뭐 장단점을 이렇게 한번 섞어서 말씀드려 볼게요. 콘도미니엄은 아무래도 뭐 아파트 같은 거니까 관리 제가 손이 별로 안 가요. 뭐 그런 측면에서 좀 장점이 있죠. 아무래도 관리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하니까요. 그리고 콘도미니엄은 편의성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. 콘도미니엄도 뭐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주상복합 타입의 콘도미니엄이 있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처럼 이제 거의 완전 주거지 형태의 콘도미니엄이 있습니다. 근데 뭐 주상복합 타입의 콘도미니엄 같은 경우에는 식당이나 마트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엘리베이터만 타면 갈 수 있으니까 엄청 편하죠. 네, 그 다음은 보안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보안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콘도미니엄이 입구가 한정돼 있잖아요. 그래서 조금 더 뭐 링크하우스보다는 조금 더 입구가 한정돼 있고 그리고 층고가 높으니까 뭐 아무래도 조금 더 보안 측면에서는 제 생각에는 콘도미니엄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해요. 뭐 그렇다고 링크하우스가 보안이 아주 안 좋다 이런 건 아닙니다. 뭐 물론 현지인들이 사는 그런 링크하우스들은 보안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여기 있는 보통 뭐 외국인들이 살거나 아니면 조금 좋은 콘도미니엄들을 보면 가드하우스가 있고 철책에 뭐 CCTV도 쫙 달려있고 굉장히 보안이 좋아요. 하지만 그래도 콘도미니엄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은 이제 뷰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히 콘도미니엄이 승이죠. 층고가 높으니까.
뭐 링크하우스는 높아봐야 3층이기 때문에 뷰가 조금 아무래도 좀 덜 좋겠죠. 그리고 뭐 벌레나 도마뱀 이런 것도 콘도미니엄이 조금 적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높이가 좀 있으니까요. 높이가 있다고 해서 벌레나 도마뱀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. 얘네들도 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더라고요. 저희 집도 꽤 높은 편인데 집에 도마뱀이 한 마리 같이 살고 있습니다. 이 녀석 언제 찍으면 보여드릴 텐데 엄청 조그맣고 귀여워요. 베란다에 살고 있어요. 잘 안 보여요, 근데. 그리고 아무래도 층이 높다 보니까 바람이 잘 불어서 시원해요. 낮에는 거의 에어컨 안 틀고 창문을 열어놓고 지낼만 하거든요. 전기요금도 아낄 수 있고 좋죠. 링크하우스의 장점이라고 하면 가장 큰 장점은 뭐 사생활보호 측면이 있겠습니다. 아무래도 뭐 콘도미니엄은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사니까 조금 뭐 부족하긴 하겠죠. 그리고 주차가 링크하우스는 정말 희망짱입니다. 마트 가서 물건 잔뜩 샀는데 바로 집 앞에 딱 주차하고 트렁크 딱 열고 그냥 들고 집에 딱 들어가면 되잖아요. 근데 이 콘도는 일단 주차장까지 올라가기도 힘들어요. 지금 제가 사는 곳 같은 경우에도 일단 들어와서 제 주차 자리까지 가는데 이렇게 뱅글뱅글을 6번 돌아야 돼요. 뱅글뱅글 6번 돌아서 주차하고 무거운 거 들고 엘리베이터 타고 또 집에서 또 복도를 한참 걸어가서 집에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. 근데 이거 링크하우스 사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딱 집 문 앞에 차 딱 대고 트렁크 딱 열고 딱 들어가면 되고 이게 너무 부러워요. 네,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콘도미니엄도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. 하나는 이제 주상복합 타입으로 된 콘도미니엄이고,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런 그냥 주거지 형태의 콘도미니엄이 있는데요. 이 아무래도 주상복합 타입의 콘도미니엄들은 상가가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. 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, 그래서 보통 이런 주상복합형 콘도미니엄들은 큰 길가에 있어요. 큰 길가에 있어서 교통은 굉장히 편하죠. 근데 엄청 시끄러워요. 엄청 시끄러워. 이게 이 말레이시아는 겨울이 없는 나라잖아요. 그래서 샤시가 정말 엉망진창이에요. 방음이 전혀 안 돼요. 진짜 전혀 안 된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. 그러니까 큰 길가 옆에 있으면은 너무 시끄러워. 너무 시끄러워. 제가 전에 에어비앤비로 머물렀던 숙소가 그 고속도로 톨게이트 바로 앞에 있는 콘도였거든요. 이게 밤에, 낮에는 뭐 TV도 켜놓고 막 이러니까 잘 몰랐었는데, 밤에 자려고 누우니까 소음이 진짜 그 고속도로 톨게이트 한가운데에 누워서 자는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소음에 좀 민감하시거나 뭐 그런 분들은 이거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사는 콘도는 뭐 조경도 굉장히 좋고, 그리고 주변에 이쪽 면은 산이고 학교고, 이쪽 면은 그 저희 단지 안에 있는 그 링크하우스 단지가 크게 펼쳐져 있어요. 제가 가끔 올리는 사진에서도 보셨죠? 그래서 큰 길이 없기 때문에 차 소리가 거의 안 들려요. 굉장히 조용하고, 뭐 아침에 일어날 때는 정말 새소리 들으면서 일어나고 살긴 정말 좋습니다.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근처에 편의점 하나만 나가려고 해도 차를 끌고 나가야 돼요. 뭐 그런 불편한 점은 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이거는 선택의 문제겠죠. 저는 소음에 좀 민감하기도 하고, 그렇게 불편한 거에 그런 거 많이 불편하게 느끼질 않아요. 그래서 그냥 뭐 불편해도 이렇게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이런 집을 좀 선택을 했어요. 그리고 이 주상복합형 콘도미니엄하고 주거지형 콘도미니엄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보안적인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 집을 구할 때 뭐 딱 두 가지 생각했던 게 있어요. 첫 번째는 소음. 큰 길가에 있는 건 절대 안 된다. 그리고 아이들이 있으니까 좀 보안에 신경 쓰는 그런 주거지였으면 좋겠다. 이렇게 두 가지였는데요. 뭐 일단 여기 주거지형, 제가 살고 있는 일단 뭐 콘도마다 다 다르니까 일단 제가 살고 있는 콘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, 여기는 음식 배달을 시켜도 내려가서 받아와야 돼요. 그러니까 배달하는 사람이 건물 안에 들어올 수가 없게 돼 있어요, 아예. 그리고 뭐 택배가 오더라도 내려가서 받아와야 돼요. 전화가 오고 아니면 가드하우스에서 연락이 와서 내려가서 가지고 와야 돼요. 이게 불편할 수도 있죠. 불편할 수도 있고, 그리고 뭐 택배가 좀 굉장히 무거운 물건 이런 게 오면 진짜 카트 끌고 내려가서
낑낑대고 들고 오고, 전에 가구를 한번 택배로 시킨 적이 있는데 그거 들고 오느라고 땀 좀 뺀 기억이 좀 있어요. 뭐 굉장히 불편하죠. 뭐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처음 이제 집을 보러 에이전시랑 같이 왔을 때도 입구에서 뭐 여권 내놔라, 뭐 무슨 일로 왔냐, 뭐 누구랑 뭐 이런 거 계속 물어보고, 뭐 적고, 뭐 엄청 귀찮게 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그 건물 안에 들어갈 때도 그 에이전시랑 같이 있지 않으면 가드가 못 들어가게 하고, 그 당시에는 그 덕후한데 밖에서 해야 되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. 근데 조금 이제 둘러보면서 생각해보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우리 콘도 안에 아무나 안 들여보내는구나, 관리를 철저히 하는구나,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 전에 이제 주상복합형 콘도미니엄에 에어비앤비로 있은 적이 있었는데, 거기는 이제 음식 배달시키면 집에 와서 초인종을 눌러요. 뭐 택배도 집에 와서 초인종 누르고 갖다 주고, 이거 엄청 편하죠. 하지만 이제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. 정말 진짜 아무나 그냥 집 앞까지 올 수 있다는 거니까 조금 불안하죠. 그래서 물론 주상복합이라고 다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. 그러니까 그거를 뭐 이렇게 좀 잘 생각해 보셔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이런 집을 선택하시는 방법이 뭘까? 그것도 좀 제가 알려드려야죠. 뭐 일단 그 큰 길가에 접해 있지 않은 콘도를 찾는 방법은 구글 지도를 열심히 보셔야 됩니다. 내가 관심 있는 지역에 콘도미니엄들 이렇게 구글 지도에 쫙 등록해 놓고 근처에 큰 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, 그렇게 하고 이제 에이전시랑 컨택해서 가서도 창문 다 열어보고, 그리고 또 다 닫아서 소음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도 해보고, 뭐 이런 작업들을 해보시면, 일단 집을 많이 보시는 게 답이에요. 저도 나름대로 한 시간을 한 7, 8일 정도 시간을 갖고 집을 봤거든요. 사실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.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 그렇게 길게 시간 잡고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, 그런데도 결정을 못 해가지고 뭐 허덕허덕 하다가 정말 이삿짐 들어오는 날 계약서에 사인했어요. 그러니까 조금 넉넉하게 잡고 오시면 뭐 좋은 집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. 어차피 여기 1년 계약이니까 뭐 그냥 딱 빨리 와봐서 2, 3일 안에 마음에 드는 집 잡아서 일단 다 집어넣고 이사하고, 그리고 살면서 이제 그 동네 분위기라던가 뭐 이런 걸 좀 알아보고, 그리고 더 좋은 집을 선택해서 이사를 하는 것도 방법이다,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. 네, 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 말씀드렸고요. 뭐 2주 준비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네,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. 다음 영상에서 꼭 다시 만나시죠. 안녕. 말레이시아진 채널을 구독하시면 해외 이주, 이민 이야기와 말레이시아 생활 이야기를 빠지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. 구독은 공짜입니다. 그리고 우리말이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시면 생생한 말레이시아 생활 정보와 사람 냄새 진하게 나는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